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명숙이고 올해 68살입니다. 평생 부동산 임대업으로 재산을 모았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강남 땅을 사두고 40년간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건물 3채를 가진 소위 건물주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며느리 서연이는 제가 무식한 건물주라며 늘 무시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이 전부거든요. 반면 며느리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아들을 만났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연이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중학교까지. 아, 그러시구나. 그때부터였어요. 서연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손주 연우의 돌잔치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저는 경비실에 3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50억 원짜리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손주 연우의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장 좋은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남편이 30년 전에 사준 목걸이였습니다. 여보, 오늘 손주 돌잔치예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설레서요. 아침 9시 저는 강남 호텔 연회장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랜드 조선호텔 3층 크리스탈홀. 며느리 서연이가 일주일 전에 문자로 보내온 주소였어요. 어머니, 연우 돌잔치 오시죠? 오전 11시까지 오세요. 저는 손주를 위해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순금 돌반지 1돈짜리. 가격은 850만 원. 종로 금은방에서 직접 고른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말했었죠. 할머니, 이거 최고급입니다. 손주분 평생 간직하실 거예요. 그리고 연우 이름으로 개설한 적금 통장. 1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연우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손주 돌잔치 가요. 그랜드 조선호텔로 가주세요.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돌잔치면 첫 손주세요? 네, 맞아요. 처음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기사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차는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봄 하늘이 보였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할미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오전 10시 45분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꼭 쥐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3층 크리스탈홀이요. 손주 돌잔치 하거든요. 아, 이연우 아기 돌잔치요? 네, 맞아요. 경비원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난처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확인 좀 하고. 무슨 확인을요? 저기, 행사 주최자 측에서 특별히 당부를 하셔서요. 경비원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3층 크리스탈홀 쪽에 할머니 한 분 오셨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전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손님이신 것 같은데. 연우 돌잔치 오셨다고. 아, 잠깐만요. 제가 내려갈게요. 5분 후 며느리 서연이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높은 구두를 신은 서연.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오는 게 아니라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할머니요? 누구세요? 서연은 저를 모르는 척 했어요. 서연아, 나야. 시어머니. 서연이 제 쪽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왜긴 연후 돌잔치 한다고 해서. 어머니, 오늘 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언제? 저는 당황했어요. 한 번도 그런 말 들은 적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문자 드렸어요. 안 읽으셨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잔치는 저희 친구들만 초대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하지만 이 문자 저는 받은 적이 없었어요. 서연아, 나 이런 문자 못 받았는데. 어머니, 제가 3일 전에 보냈어요. 어머니가 안 읽으신 거예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어머니, 오늘은 정말 곤란해요. 제 친구들 다 오는데 어머니가 오시면, 내가 오면 뭐가 어때서?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오시면 집안 망신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는 학력도 없으시고 말투도 그렇고, 제 친구들이 다 서울대, 연대 출신인데 어머니 오시면 창피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연아, 나 손주 할머니야.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오는 게 뭐가 이상해?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따로 밥 사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서연아, 어머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여긴 호텔이에요. 서연은 경비원에게 눈짓했습니다. 경비원님, 이 할머니 좀 경비실에서 기다리시게 해주세요. 네, 경비실이요? 경비원도 당황했어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행사 끝날 때까지요. 3시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할머니께서 제가 호텔 VIP 회원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보여줬어요. 검은색 VIP 카드였습니다. 제가 호텔 측에 말씀드릴게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저는 며느리를 불렀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경비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만 경비실로 가시죠. 나는 손주 할머니인데. 할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경비원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경비실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경비실은 1층 구석 작은 공간이었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의자 하나와 책상, CCTV 모니터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근무 일정표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좀 기다리세요. 경비원이 의자를 권했지만 저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핸드폰을 꺼내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후에야 아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빠요. 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행사가 한창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지금 호텔 경비실에 있어. 네, 경비실이요? 왜요? 서연이가, 서연이가 엄마를 경비실로 보냈어. 연우 돌잔치에 오지 말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야, 와줘. 엄마 너무 억울해. 엄마, 지금 행사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민수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민수야. 너마저.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오전 11시, 12시, 오후 1시, 경비실 창문 너머로 3층 연회장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합니다. 연우 정말 예쁘네요. 부모님 닮아서 똑똑하게 생겼어요. 돌반지 봤어요? 순금이래요. 제 손주를 칭찬하는 소리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일시간이 지나자 발바닥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이 지나니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68살 노인이 3시간 동안 서 있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경비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 물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의자 하나 더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경비원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들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학교까지 걸어갔었어요. 엄마, 나 혼자도 갈 수 있어. 아니야. 엄마가 데려다 줄게.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민수 교복을 손수 다렸어요.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새 운동화도 사줬죠. 흰색에 파란 줄이 그어진 운동화. 민수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응, 엄마. 교실 앞에서 손을 흔들며 들어가는 민수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이렇게나 작은 손이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저를 경비실에 혼자 두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행사가 끝났는지 사람들이 로비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서연이네 정말 부자인가 봐. 호텔도 이렇게 좋은 데서 하고. 연우 돌반지 봤어? 순금이래. 대박. 나도 나중에 손주 생기면 저렇게 해줘야겠어. 저는 경비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 손주 연우를 안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얀 한복을 입은 연우. 작은 손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까만 눈망울. 정말 예뻤어요. 연우야. 할미 좀 보자. 저는 경비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돼요. 사모님이 다 가신 후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경비원도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연우를 바라봤어요. 연우가 서연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연우야, 할미가 여기 있는데. 30분 후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로비가 텅 비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셔도 됩니다. 저는 로비를 걸어 나왔어요. 3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어요. 복도를 따라 크리스탈홀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텅 빈 홀. 테이블 위에는 돌잔치 장식만 남아 있었어요. 풍선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테이블 보에는 음식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앙 테이블에 연우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연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연우야. 저는 테이블에 놓인 연우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며느리 서연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서연은 연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어요. 서연아, 어머니, 빨리 가세요. 청소하시는 분들 오셔요. 서연아, 연우 좀 보자. 할미가 선물도 준비했어. 저는 가방에서 금반지와 통장을 꺼냈어요. 빨간 보자기에 쌓인 금반지. 850만 원짜리. 그리고 1억 원이 든 통장. 이거 연우 주려고. 서연은 그걸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연우는 이미 제 친구들한테 선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같은 분이 손주 할머니라는 거 창피해요. 뭐라고? 서연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중졸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박사, 교수들인데 어머니가 연우 할미라고 불리는 거 정말 싫어요. 서연아, 제 친구들이 물어봐요. 연우 할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중학교 나오신 건물주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차라리 안 계신 게 나아요. 이해하시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였어요. 서연아, 너.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연우한테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꺼도 돼요. 서연은 유모차를 밀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연회장에 혼자 남겨졌어요. 풍선들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유람선이 지나가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뭐지? 손주 돌잔치에도 못 가는 할머니. 경비실에 3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던 할머니. 집안 망신이라는 말을 들은 할머니.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며칠 전 찍은 연우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거예요. 하얀 이불 위에 누워있는 연우. 까만 눈망울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연우야. 할미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핸드폰 화면에 눈물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2로 시작하는 서울 번호. 여보세요? 한명숙 여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담당 김성민 과장입니다. 서울대요? 네. 여사님께서 10년 전에 설정하신 발전기금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10년 전.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들 민수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며느리 서연도 서울대였죠. 결혼식 날 아들이 말했었어요. 엄마, 우리 나중에 아이 생기면 서울대 보낼 거예요. 엄마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에 발전기금을 기부했었어요. 50억 원. 조건은 손주 이연우 이름으로 장학금 설정이었습니다. 손주가 서울대에 가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도울 수 있도록. 아, 그거요. 네. 내년부터 이연우 학생 이름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경비실에 섰던 3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망신이라는 말, 중졸 시어머니 소개하기 싫다는 말,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취소요? 네. 50억 원 기부 취소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사님,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셨고, 계약서에 중도 취소 조항 있잖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건 맞습니다만. 여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밤까지 취소 처리해 주세요. 여사님, 이건 50억 원입니다. 신중하게, 빨리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재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5년째 혼자 사는 집. 거실을 지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옆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412. 아들 민수 생일이에요.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B-.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서울대 발전기금 약정서, 기부자 한명숙, 금액 50억 원, 조건 이현우 이름으로 장학금. 저는 이 서류를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찐-, 찌찐-, 한 장, 두 장, 세 장. 가루가 되도록 찢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어요.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고 윈도우 시작 소리가 났습니다. 서울대 발전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했습니다. 아이디 입력, 비밀번호 입력, 메인 화면이 떴어요. 한명숙님 환영합니다. 현재 기부 약정액 50억 원. 마우스를 움직여 기부 취소 신청 버튼을 찾았습니다. 클릭.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네. 취소 사유를 적어주세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쳤어요. 기부 대상자 손주의 할머니가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음. 며느리가 집안 망신이라며 경비실에 3시간 세워둠. 이런 가정에 50억 원을 기부할 이유가 없음. 엔터. 취소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기부 약정액 0원.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50억 원을 취소한 것. 손주를 위한 돈이었는데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경비실에 서 있던 그 3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발이 아파서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 경비원이 건넨 물 한 잔, 창문 너머로 들리던 웃음소리,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집안 망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니야. 나는 잘했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죠?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엄마,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서울대에서 연락 왔어요. 엄마가 발전기금 취소했다고. 응, 취소했어. 엄마, 그게 50억이에요. 연우 장학금인데. 나도 알아. 그래서 취소한 거야. 엄마 미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오늘 어디 있었는지 알아? 경비실에 3시간 동안 서 있었어. 연우 돌잔치에 참석도 못하고. 그건 서연이가 엄마를 집안 망신이라고 했어. 그런 며느리 밑에서 자랄 연우한테 50억을 줄 이유가 없더라. 엄마, 제발, 민수야, 서연이한테 물어봐.
엄마가 거짓말하는지.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침 9시였습니다. 누구세요? 여사님, 저 김성민 과장입니다. 서울대 발전기금. 문을 열자 4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낀 단정한 인상.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직접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김성민 과장은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녹차를 우려서 찻잔에 따랐어요. 여사님, 취소 사유를 받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돌잔치에 가려고 준비한 것, 경비실에 3시간 동안 서 있었던 것, 며느리가 한 말들. 김성민 과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여사님, 이건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런 가정에 50억을 줄 이유가 없더라고요. 김성민 과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요? 네.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여사님,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경비실에 3시간 동안 세워두다니. 김성민 과장은 명함을 꺼냈어요. 장혜진 변호사 마이너스 정의 법률사무소. 여사님, 이 변호사님께 연락해 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사님, 이건 단순히 여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여사님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장혜진 변호사를 만났어요.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여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혜진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며느리 서연 씨가 여사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을요? 네. 여사님이 소유하신 건물 세 채, 총 시세가 약 230억 원입니다. 장혜진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한명숙 재산 목록. 강남구 역삼동 빌딩 120억 원. 서초구 서초동 상가 65억 원. 송파구 잠실동 오피스텔 45억 원. 예금 38억 원. 총 재산 268억 원. 그리고 여사님이 서울대에 기부하신 50억 원까지 합치면 318억이네요. 네. 며느리 서연 씨는 여사님이 돌아가시면 이 재산을 상속받을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서연 검색 기록, 시어머니 재산 상속 비율, 장손 우대 상속, 유류분 제도, 성년 후견인 신청 방법, 치매 진단서 받는 법. 여사님,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상속 관련 검색을 수십 번 했습니다. 특히 성년 후견인 관련 검색이 많아요. 제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들려다가 놓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사님, 장혜진 변호사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여사님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양원? 네. 여사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 후견인이 되려는 겁니다. 변호사는 녹취록을 보여줬어요. 이서현, 2025년 3월 15일 친구와의 대화.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벌써 알아봤어. 왜? 건강하신 거 아니야? 건강해. 근데 귀찮아. 재산 관리도 내가 하고 싶고. 시어머니 동의하셔? 동의? 억지로라도 보낼 거야. 치매 진단서 받으면 되잖아.
어떻게? 아는 의사 있어. 돈 주면 해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녹취, 어떻게? 여사님, 아드님이 제공했습니다. 민수가요? 네. 아드님도 최근에 며느리의 계획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며느리 핸드폰에 녹음 앱을 몰래 설치했대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엄마.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민수야. 민수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서연이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민수는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주세요. 서류에는 며느리 서연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5일. 돌잔치에 시어머니 오시면 안 된다. 내 친구들 앞에서 중졸 시어머니 소개하기 싫다. 경비실에 세워두는 게 최선. 어차피 시어머니 재산은 다 우리 거다. 연우 이름으로 50억 받고 나중에 건물까지 상속받으면 300억. 그럼 나도 강남 부자 아줌마. 시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셔야 해. 요양원 보내서 관리받게 하면 빨리 갈 텐데.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민수야. 엄마, 이혼할게요. 뭐? 서연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엄마한테 이런 짓 한 여자랑 못 살아요. 민수는 울었습니다. 어른 남자가 엉엉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연이 편만 들고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민수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장혜진 변호사에게서 추가 보고서가 왔어요. 여사님, 며느리가 여사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했습니다. 대출? 네. 여사님 도장을 위조해서 강남 빌딩을 담보로 70억 원 대출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대출 신청서 위조. 신청인 한명숙 도장 위조. 담보 강남구 역삼동 빌딩. 대출 금액 70억 원. 신청일 2025년 4월 10일. 다행히 은행에서 여사님께 직접 확인 전화를 했고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여사님, 이제 복수를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요. 복수의 첫 단계. 저는 먼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어요.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곳이었어요. 어르신, 유언장 작성하러 오셨어요? 네. 공증인은 60대 남자였습니다. 친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유언 내용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언장, 나 한명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전 재산 268억 원은 아들 이민수에게 상속한다. 단 며느리 이서현과 이혼할 경우에만 해당. 이혼하지 않을 경우 전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손주 이현우에게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 원 지급. 2025년 4월 20일. 한명숙인. 유언장을 공증받고 저는 며느리를 불러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내일 강남 호텔 카페로 나와. 할 이야기가 있어. 강남 호텔 카페. 며느리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앉아, 서연아. 서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가방을 옆 의자에 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서연아, 연우 돌잔치 날 기억나니? 네. 나를 어디 세워뒀지?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경비실에 3시간. 맞지?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친구들이 뭐가 중요해서 시어머니를 경비실에 세워도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거 봐. 서울대 발전기금 취소 확인서. 기부자 한명숙. 취소 금액 50억 원. 취소 일자 2025년 4월 12일. 취소 사유 며느리의 노인 학대.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50억 취소했어. 연우 이름으로 줄 돈. 어머니, 그걸 왜?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왜긴 왜야? 집안 망신시켜주는 할머니가 왜 50억을 줘?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연우를 생각해서라도. 연우는 내가 알아서 키워. 할미 도움 없이.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서연아. 네. 너희 집 월세 아파트지? 내 건물이야. 네.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음 달부터 월세 2배로 올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왜? 내 건물인데 내가 올리면 안 돼?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연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연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돌잔치 때 왔던 그 서울대 동문들이었습니다. 총 5명.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숙입니다. 이서연의 시어머니예요. 강남역 근처 카페였어요. 친구들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어머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돌잔치 날 경비실 CCTV가 나왔어요. 경비실에 3시간 동안 서 있는 제 모습, 발을 주무르는 모습,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는 모습, 며느리 서연이 경비원에게 경비실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친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서연이가 저를 경비실에 세워뒀어요. 3시간 동안요. 어머님, 그리고 이건 서연이의 일기입니다. 저는 일기 사본을 나눠줬어요. 중졸 시어머니 소개하기 싫다. 어차피 시어머니 재산은 다 우리 거다. 시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셔야 해. 친구들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대 발전기금 50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어요. 50억이요? 네. 연우 이름으로 장학금 설정하려던 거였어요.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 날 서연의 핸드폰은 불이 났어요. 친구들이 단체로 연락을 끊었거든요. 서연아, 너 정말 그랬어? 시어머니를 경비실에? 너 미쳤어? 50억 날렸잖아. 나 너랑 친구 못하겠어. 인간성 의심된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창피해. 서울대 망신이야. 서연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이었습니다. 서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고인 이서연 노인학대 및 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는 경비실 CCTV를 틀었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경비실에 3시간 동안 세워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에 따른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그리고 위조된 대출 신청서를 보여줬어요. 또한 시어머니 도장을 위조해
70억 원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 이서현 노인학대죄 및 문서 위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판결 후 저는 서연을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법원 복도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검게 얼룩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연아, 나는 내가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 네. 너는 50억이 아까워서 우는 거잖아. 내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아, 평생 기억해. 내가 경비실에 세워뒀던 그 할머니가 268억 원 재산의 주인이었다는 걸.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손주 연우한테 전해. 할미는 연우를 사랑하지만 내 밑에서 자라는 연우에게 재산을 줄 수는 없다고.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공허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손주 연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우야, 할미 미안해.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혜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재단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한명숙 재단. 노인들을 위한 재단이요. 한 달 후 재단 설립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한명숙 재단. 설립 목적. 노인 학대 피해자 법률 지원. 저소득 가정 돌잔치 지원. 노인 인권 교육. 노인 일자리 창출. 개소식 날 기자들이 왔어요. 한명숙 이사장님, 왜 이런 재단을 만드셨나요? 손주 돌잔치에 경비실에 3시간 섰습니다. 저처럼 망신당하는 노인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 기금을 만들었어요. 이연우 성년 기금 30억 원. 연우가 20살이 되면 이 돈을 줄 겁니다. 단 연우가 직접 찾아올 때만요. 그리고 할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때만이요. 저는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할미네 카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 창문 너머로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맞이하며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봄, 제주도에 유채꽃이 피었어요. 노란 유채꽃이 카페 앞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들이 흩날렸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할머니, 아들 민수와 손주 연우였어요. 민수야, 연우야. 연우는 많이 컸어요. 이제 걸음마를 했습니다. 아장아장 제게 걸어왔어요. 엄마, 이혼했어요. 서연이랑. 민수는 이혼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연우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엄마 도움 받으면서요. 연우가 제게 뛰어왔습니다. 하미, 연우야.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연우 냄새가 났어요. 아기 파우더 냄새. 바람이 불어와 유채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창밖으로 파란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경비실에 섰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나는 한명숙, 268억 원 재산의 주인이자 재단 이사장,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에게 당당한 할머니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아들과 손주를 안았습니다. 카페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유채꽃잎이 창문에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